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19년 9월 16일입니다. 9월도 어느새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역시 주간 증시 전망을 올려드릴 건데,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추석 연휴 때 약간 아쉽다 싶을 정도로 국내 시장이 안 열렸던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국내 증시가 열렸다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주요 농산물을 제외시키기로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에 예정된 추가 관세 인상을 2주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월 초에 그 워싱턴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전에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제 스몰 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인 무역 협상을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금 첨단 기술을 둔 패권 다툼 성격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할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하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하자. 이게 스몰 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좀 더 수입해주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유예하거나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협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몰 딜이 아마 10월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초까지는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보니까 증시는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몰 딜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무역 분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 부분의 패권 다툼에 대한 논의, 합의 이런 것도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어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게 이제 연휴 기간에 나온 ECB 회의 결과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인하와 순자산 매입 재개 등을 비롯한 이런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부양책이 시행이 됐어요. 특히 이제 ECB 후임 총재라고 볼 수 있는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적인 성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무역 분쟁 완화와 이제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을 시도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 부담, 그렇죠? 다우지수 보시면은 네, 전고점 저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전고점 저항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다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전고점의 근접, S&P도 전고점의 근접. 그쵸? 기술적으로는 한번 쉬어갈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쉬어가지 않고 만약에 이걸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돌파 패턴, 신고가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60일 이평선 저항이 좀 관건이었는데 60일 이평선 저항을 그래도 가볍게 뚫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고점 저항이 나타나는 21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거의 쉼없이 왔어요. 8월 말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눌려도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받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을 시켜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최대 이벤트는 그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5bp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제 지표를 보면은 빠르게 금리를 내릴 만큼 안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각국이 금리 인하나 이런 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만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미국의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키높이 맞추기
위에서는 금리를 아마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8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금통위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의사록에서 어떤 언급이 있냐에 따라서 이번 그러니까 연말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컨센서스는 그 연말에 금리 관찰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뭐 시장 외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변동으로 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네. 연말까지 아마 대출 금리가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 그러니까 적어도 연말까지는 뭐 빠르게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죠. 물론 뭐 저는 대출로 주식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리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금통위 이사록이 공개가 되니까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는 그 중국의 8월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의 8월 주택 판매, 요 두 개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잘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금리나 기대감이 좀 무뎌지니까 적당히 잘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나쁘진 않네요. 60일 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눌리는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비슷합니다. 코스피랑 비슷해요. 조정 이후에 눌림 후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 주는 어쩌면 코스닥이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 다 투자 관점은 나쁘지 않게 보니까 주가가 눌릴 때 좀 저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경기 민감 대형주나 경기 민감 중소형주가 올라가니까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